네, 3월 첫 출근길입니다. 학생들은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학기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올봄 첫 꽃샘추위가 찾아와 전국이 오전에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날씨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네, 올봄 들어 첫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 시각 서울은 영하 6도, 철원 영하 10도, 천안 영하 7도, 대구 영하 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 낮은 수준이라 3월 첫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어젯밤 10시 경기 북부와 강원 등 내륙 곳곳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7도, 광주 11도로 주말인 내일은 평년 기온을 웃돌 전망입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아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보름달은 동쪽 하늘에서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울산과 강릉은 오후 6시 35분, 대구 오후 6시 38분, 서울은 오후 6시 43분부터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 정상은 남북 대화 모멘텀을 지속시켜 비핵화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이루어진 남북 대화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양 정상 간 통화는 지난달 2일 이후 27일 만으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직접 알렸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북한 대표단 박람 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의 조율 등을 이유로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던 대북 특사 파견을 공식화한 것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향후 북미 대화 성사와 남북 정상회담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권 내에서는 북한 대표단 박람 실무를 주도한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이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시켜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향후 진행될 남북 대화의 진전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에 펜스 부통령과 딸 이방카 보좌관을 파견하는 등 적극 지지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승호입니다. 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북미 간 대화가 이루어지면 한미 독수리 훈련은 연기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문 특보는 미국 PBS 방송 인터뷰에서 연합군사연습에는 추가 연기가 없겠지만 연합군사훈련은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독수리 훈련은 아직 일정을 잡지 않아 북미 간의 대화가 되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게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은 한반도 평화 구축의 새로운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단이 더 이상 한반도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며 평화, 경제 공동체의 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한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 100년 이후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방점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찍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광복 100년으로 가는 동안 한반도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난 겨울 촛불로 3.1운동의 국민 주권 역사를 다시 쓴 우리에겐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 역량이 있다며 운전대를 우리가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의 최대 성과로 임시정부 수립을 꼽고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건국절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헌법 제1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였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일 메시지에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위안부 문제는 가해자인 일본이 해결을 거론할 일이 아니라고 일갈하고 진실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북미 대화, 남북 관계와 관련해 진전된 구상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모았지만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독립유공자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후손과 가족들을 깍듯이 예우하고 만세 삼창 재현 행사에서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함께 제99주년 3.1절 기념식 행사장에 입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손들이 직접 낭독한 독립선언서를 경청하고 나란히 서서 애국가를 부르는 등 기념식 내내 후손들과 함께했습니다. 기념사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직접 부르면서 순국 선열에 얼을 기렸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태극기를 그린 부산 일신여학교 학생들, 최초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사, 우리 선조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기념식 행사를 마친 후 문 대통령 내외는 만세운동 재현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양복 대신 한복 두루마기를 갖춰 입은 문 대통령은 독립문까지 약 400m 거리를 시민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독립문 앞에서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어린이들과 만세 삼창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만세! 국가 유공자들을 열과 성을 다해 최대한 예우하겠다는 건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에도 유족의 손을 일일이 맞잡고 울먹이는 유족을 직접 안아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3.1절 기념식을 연 것 자체가 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며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생동감 있는 정부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3.1절인 어제 민족 내부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 책동을 저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사설에서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권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배체제를 단호히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노동신문뿐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등 다른 선전 매체도 동원해 미국과 일본을 비난하고 민족 자주를 강조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스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이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스는 명목상 이 회장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계속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를 조율할 방침입니다.